세금 때문에 불안해진다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잠실 전세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06년 레이크 팰리스 전용 116 전세 거래를 보시면 7월 11일에 119동 22층 물건이 15억 2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 신고가 이후에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서 이번 세제 개편 후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잠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돌려줄 전세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보증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5억은 비정상이라고요? 더 오르면 전세도 규제해야 한다고요? 사실 저희가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는 매물수 때문인데요. 여기 레이크 팰리스도 전세 매물수가 쉽게 말하면 폭망 수준입니다. 현재 단지 전체 전세 매물은 54개인데요. 그런데 평형과 집 상태까지 따져보면 실제로 선택 가능한 매물은 몇 개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잠실동 매물수 추이를 보니까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올해 초에 비해 매물수가 2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달 후 시작될 가을 이사철과 내년 초 학군지 이동철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실 전세가 추세를 잘 보셔야 하고 이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는지까지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혹시 잠실에서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3분 정도만 이야기 나눠보셔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고 요즘에 저희한테 잠실 전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잠실 전세 동향을 보려면 잠실 주공 5단지를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지가 오래되었지만 잠실에서 입지도 가장 좋고 다른 단지에 비해 가성비 매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래도 보시면 7월 29일에 전용 82 517동 4층 물건이 5억 5천에 계약이 되었고 7월 25일에는 505동 3층 물건이 7억에 갱신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레이크 팰리스보다 입지도 좋고 평수도 넓은데 많이 저렴하죠. 물론 대출이 승계되는 거래도 있어서 가격만 보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물도 보시면 네이버에는 43개가 나와 있지만 체감은 훨씬 부족합니다.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는 1%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 매물의 가격은 6억 초반 매물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가장 비싼 가격으로 6억 5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격은 되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차이가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마저 가격이 반등한다면 심각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잠실 전세를 보신다면 이 단지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전세 문제로만 보시지 마시고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잠실 매매 거래도 같이 보시면 2008년 입주한 리센츠 전용 84는 7월 23일 35억 7천에 거래되면서 평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유세 개편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어진다면 결국 매매 가격도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잠실은 거래량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라 판단을 잘못하면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을 보시는 분께 잠실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실을 보시는 분께는 아무 단지나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세 사시고 이후에 계획이 있다면 전세 거래량과 월세도 꼭 함께 비교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선생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2008년 9월 입주한 잠실헬스 전용 84는 8월 7일 18층 물건이 8억에 170만원 거래되면서 평균 월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전세와 함께 월세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결국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고 가격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전세뿐 아니라 매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전세금 2억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잠시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문의도 적지 않지만 저희는 분위기만 보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선생님의 현금 여력,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4년 이상 실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과 더해서 만기 시점, 보유 현금,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입주 후 생활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잠실은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거래량과 주요 단지 가격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잠실 아파트 지켜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이 서울 아파트 움직임의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결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는 선생님께서 문자 몇 개,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기보다는 적어도 3가지 기준은 꼭 정리하고 보시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보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단지를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이 단지에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다른 단지와 수익 구조가 어떤 차이
차이가 있는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잠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요즘 매물도 늘고 있고 호가도 점점 아래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데이터는 아직은 다른데요. 잠실이 속한 송파구의 거래량을 보시면 11월 454건, 12월 319건, 1월에도 이미 269건 계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력 규제가 예고된 시점보다 과거 시점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거기다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이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가격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실은 하락 논리만 보고 접근하기엔 위험한 지역인데요. 2008년 입주한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2월 4일에 160동 6층 물건이 34억 5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2월 초까지는 전체적인 가격도 오르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전세 가격도 보시면 2월 12일에 101동 17층 물건이 1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의 9천 세대 되는 전용 84 전세 물건이 20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면 매도 호가는 최근 등록 물건들이 내려오면서 평균 호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전세는 타이트하고 매도는 눈치 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헷갈립니다. 다음으로 잠실이 속한 송파구 전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KB 매매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는 0.282%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091% 올랐습니다. 잠실은 매매지수가 전세지수보다 더 오르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만 보면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물론 매도 매물은 늘고 있고 최근 매도가가 낮아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지금 잠실은 상승 근거와 하락 근거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잠실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잠깐 마청풀 구독자 홍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공항 콜벤입니다.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 가실 때 짐이 많거나 인원이 많으면 이동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그럴 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관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새벽 시간에도 운행합니다. 공항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잠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 8월 입주한 잠실 트리지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용 84, 1월 30일에는 430동 4층 물건이 31억 9천 거래도 나오고 1월 24일에는 316동 9층 물건이 33억 5천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단지 가격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등록되는 호가들은 최저가 구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즉 거래는 나오지만 매도는 눈치를 보는 흐름인데요. 전세 매물도 보시면 같은 평형 3,000세대 중에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30 정도밖에 없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시장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맞는 분이라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두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단지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한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된 건 사실인데요. 만약 계속 관망하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잠실에서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은 단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잠실은 움직임이 빠른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지 집주인 거주 문제는 없는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잠실 시장을 보신다면 이 단지 흐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1978년 4월 입주한 잠실동의 잠실주공고단지 아파트를 보시면 2월 7일에 전용 76, 523동 4층 물건이 42억 4,700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1월 28일에는 530동 6층 물건이 41억 9,800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다주택 규제 발표 전이죠. 사실 지금 시점도 중요하지만 거래가 나오고 있었던 시점에 대해서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수요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발표된 규제로 무엇보다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잠실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되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 서초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잠실이라고 싸게 팔고 싶은 집주인이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서울 안에 인기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매물이 많이 안 나와서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도 보는데요. 여기 잠실 주공고단지 관심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2월 11일에 526동 3층 물건이 5억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축이 약간 움직이고 있지 엄청난 상승은 아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매매가 상승보다 적은 폭이라서 사실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이사철 때 더 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20개가 넘긴 합니다만 전용 76이 2280 세대인데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숫자는 적지만 가격대가 5억 넘는 물건들이 많아서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잠실 주공 5단지의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은 넉넉한 편입니다. 거기다 가격은 40억 수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평균 거래가는 떨어질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5억은 떨어져야 살 거라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조건이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규제로 인한 일시적인 흐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잠실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검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